마스터카드랑 비자카드랑 제휴가 맺어져 있는 그런 카드요. 여행을 다닐 때도 환전 같은 것도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오인입니다. 미국에서 정부 부분 셧다운이 있었는데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를 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약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 법안을 서명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셧다운이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민 정책이랑 아이스 예산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논쟁이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최근에 미국 그래미 시상식에서도 아이스 아웃이라는 배지를 달고 나온 아티스트들이 이제 등장을 했어요. 아직까지는 시장의 불안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불안 요소들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셧다운 이슈가 해소되었다는 이런 부분 자체가 코인 시장의 큰 반등을 기대할 만한 호재 이슈까지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더리움 기반 온체인 대출 규모가 약 28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2023년도 이 TVL 기준이 약 한 3배 정도 올랐네요. 3배 정도가 늘어났다는 건 지금 뭐냐면은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에 지금 예치되어 있는 금액들 있잖아요. 3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올랐다. 이것도 보면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2023년도 5빌리언 달러 요 정도의 금액이 50억 달러 정도가 대출이 있었다면은 지금 데이터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2, 3년 사이에 10배 가까이 지금 대출 규모가 늘어났다. 사람들이 코인을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빌리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자금을 굴리고도 있다. 요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시장 심리가 불안하다고 해서 이더리움의 가격이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 요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 보고 있어요. 이더리움이 블록체인 생태계 중에서 제일 크다라는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출 서비스도 가장 많고 블록체인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도 제일 크고 사람들이 제일 오래 사용해온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쪽에서는 중심에 서 있다. 알 수가 있는 그런 기사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사 내용 때문에 급등할 만한 호재 이슈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들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망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미래의 자산은 은행 계좌가 아니라 디지털 지갑에 있다. 요런 말을 지금 했다라고 하는데 프랭클린 템플턴이라는 이 회사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자산 운용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회사가 굴리는 자산이 1.6조 달러 그 정도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산 관리를 할 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돈 같은 경우에는 은행 계좌에서 관리를 하고요.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건 증권사 계좌에서 관리를 하고 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아니면은 개인 지갑에다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좌가 여기저기 나눠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템플턴에서 보는 앞으로의 미래라는 것은 돈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전부 하나의 디지털 지갑 안에서 관리가 될 시대가 곧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이 바로 뭐냐면은 실물 자산 토큰화에 있습니다. RWA를 말하는 건데 실물 자산을 토큰화해서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가 된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이론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미 실제로 쓰이기 시작했다라는 걸 템플턴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굳이 개인 지갑을 고집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은행이나 증권사 이런 데들은 영업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라별로 규제 같은 것도 다 다르고 중간 단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많아요. 개인 디지털 지갑을 사용하게 되면 24시간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해지고요. 중간 단계가 아예 없이 다이렉트로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까지 있습니다.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은행들이 당장 쓸모가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아니냐. 시장의 변화가 있더라도 한 번에 바뀔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완전한 초기 단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은행들이 중심이었던 금융 시스템 시대가 바뀌는 중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블랙록을 포함한 세계 상위권에 있는 자산 운용사들이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K뱅크가 IPO를 앞두고 스테이블코인 지갑을 준비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K뱅크는 우리나라 인터넷 은행이죠. 업비트 거래소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입출금을 하시기 때문에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K뱅크가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겠다라는 건데 IPO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통 투자자들을 최대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것도 준비 중이다라는 거를 발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K뱅크 같은
경우에는 IPO를 앞두고 스테이블 코인 지갑을 지금 준비 중이다 이야기를 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점점 규제가 잡혀갈수록 우리나라도 곧 멀지 않아서 지갑을 만들려고 할 것이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지갑이랑 연동되어 있는 마스터카드랑 비자 카드까지 그런 카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날이 멀지 않아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작년부터 계속 좀 여러분들에게 드렸었습니다. 원래는 은행에서 해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돈을 보관해 주잖아요. 관리도 해주고 이제 송금할 일이 있으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은행 통해서 점점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 지갑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활용을 해서 해외 송금도 마찬가지고 달러를 보관하는 방법,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결을 하고 있어요. 은행보다 빠르게 처리가 되고 특히나 24시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좀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터진다라고 하면 은행에다가 돈을 맡겼을 때 그 돈을 찾을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개인 지갑에 관리를 하면 안전하기까지 합니다. 마운트 곡수 거래소가 없어졌을 때도 그래요. FTX 거래소 없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거나 망하게 되었을 때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그 자산을 쥐고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 사례들도 과거에 있었고, 선물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 웬만하면 하드웨어 지갑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로 이런 개인 지갑으로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은행들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이걸 가만히 둘 일이 없기 때문에 K뱅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 지갑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를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처럼 일반 코인들은 이런 것들을 지금 다루겠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단은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특히나 알트코인 같은 경우들은 아직까지는 투기장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현금이랑 제일 가까운 스테이블 코인만 다루겠다. 그래서 이제 K뱅크에서 스테이블 코인 지갑을 만들게 되면 24시간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해외 송금할 때도 거의 비용이 들지 않을 가능성도 크고, 특히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 지갑을 만들어서 해외처럼 스테이블 코인 카드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스터카드랑 비자 카드랑 다 제휴가 맺어져 있는 그런 카드요. 그거 하나로도 여행을 다닐 때도 바로 사용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한정 같은 것도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K뱅크가 시작이 이제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라서 지금 굉장히 좀 흥미로운 기사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은행들도 이런 제도를 좀 따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이런 서비스들을 사용하려면 지갑 사용 방법 같은 것도 알아야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충전 방법이 업비트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거래소 사용 방법 같은 것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할 거고요. 개인 지갑으로 입출금도 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앞으로 다 새로 배워야 하는 부분들일 겁니다. 지금 눈앞에서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투기성으로만 코인장을 접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코인 시장이 끝났다, 이렇게 좀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초기 시장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걸 계속 도입을 시켜서 금융시장에 변화가 오고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웹3 시대가 열리고 있는 중이에요. 전 세계가 사용할 금융 시스템을 갈아엎어버리는 중에 당연히 규제를 잡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지갑이 나온다는 소식, K뱅크를 통해서 이런 사이트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 여행을 간다, 코인으로 지금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거든요. 이 사이트가 웹3 기반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사이트로 지금 만들어진 거고, 항공권이랑 호텔을 저도 몇 번 예약을 한 적이 있어요. 또 원래는 개인 지갑으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K뱅크에서 스테이블코인 지갑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좀 많이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